저기 저 간판 좀 보세요. 뭐가요? 아, 우리 딸 이름이네. 그러니까 사업 실패했다면 2억 빌려갔는데. 근데 저 빌딩이 최소 20억 원 넘는 건물 아니야? 저기, 저 간판 좀 보세요. 뭐가요? 박민지 대표라고 적혀 있네요. 근데 저 사람 박민지 씨 딸 아닌가요? 네. 사업 실패했다며 2억 빌린 그 딸이요? 근데 저 빌딩이 최소 20억은 넘는 건물인데 이게 대체 무슨 2025년 1월 서울 강남 한복판 퇴직금 전부와 집까지 담보로 대출받아 딸에게 2억을 빌려준 아버지. 박철수는 우연히 딸의 회사 건물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빌딩 옥상에 걸린 거대한 간판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돈을 빌려간 딸이 어떻게 이런 빌딩을 소유하게 된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철수는 60세에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5년간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받은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부인과 함께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철수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민지 35살의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IT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점점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지는 자주 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사가 잘 되고 있다고, 곧 대박 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의 딸이 사업가로 성공하고 있다니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지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회사가 망할 것 같아. 투자자가 갑자기 투자를 철회했어. 철수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잘 되고 있다던 회사가 갑자기 위기라니. 얼마나 심각한데? 2억이 필요해. 2억이 없으면 회사 문 닫아야 해. 직원들도 다 해고해야 하고. 민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아빠,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꼭 갚을게. 회사만 살리면 바로 갚을 수 있어. 철수는 고민했습니다. 퇴직금이 1억 5천인데 2억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딸의 눈물 섞인 목소리를 들으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 아빠가 어떻게든 해볼게. 철수는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습니다. 그렇게 2억을 만들었습니다. 퇴직금 전부와 집을 담보로 잡힌 것입니다. 부인은 걱정했지만 철수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어떻게든 갚을 거야. 회사만 살리면 되니까. 며칠 후 민지가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철수는 2억이 든 통장을 건넸습니다. 여기 있다. 잘 쓰고 회사 꼭 살려라. 고마워, 아빠. 정말 고마워. 꼭 갚을게.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철수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갚아도 돼. 아빠는 내가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해. 돈을 빌려준 후 처음 한 달은 민지가 자주 연락했습니다. 회사가 다시 안정되고 있다고, 투자자도 새로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짧게 끊었고 만나자는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아빠, 지금 정말 바빠.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알았다. 그래도 가끔은 얼굴 좀 보자. 응, 나중에. 지금은 정말 시간이 없어. 석 달, 넉 달이 지나도 민지는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점점 덜 받았습니다. 철수는 걱정이 됐지만 딸이 정말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슬슬 돈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 대출 이자가 매달 나가고 있었고 퇴직금도 없어서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민지야, 회사는 좀 어때? 아, 응. 잘 되고 있어. 그럼 돈은 언제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그게 아직은 좀 어려워. 투자금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걸로 회사 운영하고 있거든. 그래. 그럼 언제쯤? 조금만 기다려줘. 1년 정도면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야. 철수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지 애가 이상해. 왜 자꾸 만나는 걸 피하는 거야? 바쁜가 보지 뭐. 회사 운영하느라. 그래도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만났잖아. 뭔가 이상해. 철수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딸을 믿고 싶었습니다. 9개월째 되던 날, 철수는 친구와 서울 시내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던 중 고급 레스토랑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레스토랑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지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고 분위기가 매우 화기애애했습니다. 철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밝게. 사업이 힘들다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민지가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명품으로 보이는 드레스에 손에는 고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알기로 그런 옷들은 최소 몇백만 원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철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돈이 없어서 2억을 빌려간 딸이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걸까? 철수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췄습니다. 혹시 자신이 오해하는 건 아닐까? 혹시 저게 비즈니스 미팅이고 옷도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부인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오늘 민지를 봤어. 강남 고급 레스토랑에서. 뭐? 민지를 만났어? 아니, 멀리서 봤는데. 명품 옷 입고 사업가들이랑 식사하더라. 부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돈 없다며 2억을 빌려간 애가? 나도 이해가 안 가. 혹시 내가 잘못 본 건가? 하지만 철수는 분명히 봤습니다. 딸의 얼굴, 딸의 옷차림,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그날 이후 철수는 딸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딸의 회사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딸의 회사는 검색 결과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긍정적인 기사들이었습니다. 박민지 대표의 스타트업, 시리즈B 투자 유치 성공, IT 업계 떠오르는 별 박민지 대표, 3년 만에 100억 기업 가치 달성. 철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업이 망한다고 했던 딸의 회사가 100억 기업이라고?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 충격적인 것은 기사의 날짜였습니다. 투자 유치 기사는 6개월 전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철수가 딸에게 2억을 준 지 3개월 후였습니다. 철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건가? 철수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딸의 SNS를 찾아봤습니다. 민지는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었고 계정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SNS에는 놀라운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해외 출장 사진, 고급 레스토랑 음식 사진, 명품 가방과 옷 사진들,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새로 산 외제차 사진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철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확실했습니다. 사업이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크게 성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2억을 빌려간 걸까?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쉽게 돈을 얻기 위해서였던 걸까? 철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딸의 회사로 찾아가기로. 며칠 후 철수는 딸의 회사 주소를 찾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 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도착해보니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곳은 오피스텔이 아니라 독립빌딩이었습니다. 5층짜리 작은 빌딩이었지만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부동산 가치로 따지면 최소 20억은 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딩 옥상에는 큰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지테크 주식회사 마이너스 박민지 대표. 철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딸이 이런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고? 사업이 망했다며 2억을 빌려간 딸이? 주변 사람들이 철수를 쳐다봤지만 철수는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간판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빌딩 입구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민지가 나왔습니다. 비서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걸어 나오는 민지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건물 앞에 대기하고 있던 고급 승용차에 탑승했고 차는 그대로 떠났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쉽게 돈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부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부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민지가 우릴 속인 거야? 일부러? 그런 것 같아.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철수도 알 수 없었습니다. 딸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다음 날 철수는 다시 딸의 회사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의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박민지 대표를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저는 대표의 아버지입니다. 직원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민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몇 분 후 엘리베이터에서 민지가 내려왔습니다. 민지는 아버지를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빠, 왜 여기 와? 너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왜 여기 왔냐고?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밖에서 이야기하자. 민지는 아버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철수가 물었습니다. 너 나한테 거짓말했지? 회사 망한다고, 돈 필요하다고. 다 거짓말이었지? 민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아. 그 한마디에 철수의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잖아. 회사도 잘 되고 있었고, 건물도 가지고 있고, 왜 아빠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아빠.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나는 퇴직금 전부 주고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대출받았어. 너 때문에 우리 부부는 이자 갚느라 매달 힘들어. 그런데 넌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외제차 타고 다녔어.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야? 아빠가 그렇게 만만해?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민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항상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잖아. 좋은 대학 못 보내줘서, 유학 못 보내줘서, 좋은 차 못 사줘서. 그래서 언젠가 성공하면 갚으라고 했잖아. 그게 무슨, 나는 성공했어. 회사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었어. 근데 아빠한테 그냥 주면, 아빠가 받아? 철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자존심이 세잖아. 딸한테 돈 받는 거 싫어하잖아. 그래서 생각한 거야. 빌려달라고 하면 줄 것 같아서.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야? 회사 망한다고?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이야? 아니, 정당화하는 게 아니야. 나도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아빠는 절대 내 돈을 받지 않았을 거니까. 철수는 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의 의도를 이해는 했지만 방법이 너무 잘못됐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야, 민지야. 너 때문에 아빠는 1년 동안 걱정했어. 내가 힘들까봐, 회사 망할까봐, 직원들 어떻게 하나 걱정했어. 근데 너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 민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아빠. 정말 미안해. 나도 아빠한테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한번 거짓말을 하니까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럼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 그 2억으로 뭘 한 거야? 아빠 노후 자금으로 저축했어. 그리고 일부는 아빠 이름으로 주식 투자했어. 지금 3억 정도 돼. 철수는 놀랐습니다. 뭐? 아빠가 퇴직하면 퇴직금으로 노후 준비할 거 알았어. 근데 그걸로는 부족할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불려서 더 만들어주고 싶었어. 민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 3억 2천. 아빠 이름으로 되어 있어. 원래는 1년 후에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네. 철수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잔액은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민지야, 아빠 정말 미안해. 방법이 잘못됐어. 나도 알아. 하지만 아빠한테 효도하고 싶었어. 아빠가 평생 우리 가족 위해 고생한 거 나도 다 알아. 민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미안하다고 했잖아. 더 많이 못해줘서. 근데 나는 아빠한테 고맙기만 해. 아빠 덕분에 나는 좋은 사람으로 자랐고 사업도 성공했어. 철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거짓말은 잘못한 거야. 알아.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도 배신감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사랑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지는 부모님을 자신의 회사로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떳떳하게요. 어서 오세요, 아버님, 어머님.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지는 부모님을 사무실 구석구석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제 회사예요. 직원이 지금 50명 정도 되고요. 매출은 작년에 100억 넘었어요. 철수와 부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이 건물이요. 작년에 샀어요. 1층은 임대 주고 2층부터 5층까지 우리 회사가 쓰고 있어요. 민지야, 이 건물이 얼마나 하는데? 20억 정도요. 대출도 있긴 한데 곧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대표실로 안내했습니다. 대표실 벽에는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 민지와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기억나요? 내가 초등학교 때 찍은 거. 응, 기억나지. 그때 아빠가 말했잖아요. 민지야,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나는 그 말을 평생 기억했어요.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사업도 시작했어요. 아빠를 자랑스럽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철수는 딸을 안았습니다. 넌 이미 아빠를 자랑스럽게 했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아빠. 하지만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효도는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야. 알았어요,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날 저녁 민지는 부모님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집에서 직접 요리한 음식이었습니다. 어머, 민지야. 내가 요리를? 네, 엄마. 제가 배웠어요. 바오후 713. 뿌다고 효도 못한 게 미안해서.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지는 부모님 앞에서 밥을 떠드렸습니다. 많이 드세요. 앞으로 자주 해드릴게요. 철수는 딸이 준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딸이 어리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부모를 돌볼 수 있는 어른이 됐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식사 후 민지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집 하나 준비했어요. 뭐? 아빠 집 담보대출 있잖아요. 그거 다 갚았어요. 그리고 새 아파트 하나 샀어요. 아빠, 엄마 이름으로. 철수와 부인은 놀랐습니다. 민지야, 그게 무슨. 아빠, 엄마가 평생 전세 살았잖아요. 이제는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사세요. 제가 효도할게요. 제대로. 민지는 새 아파트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정말로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생활비도 드릴게요. 아빠, 엄마 이제 돈 걱정 마세요.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딸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정말 고맙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철수와 부인은 딸이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약속대로 자주 찾아왔고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지의 회사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100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200억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무엇보다 부모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가족이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제가요? 응. 내가 성공한 것도 자랑스럽지만 무엇보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란 게 자랑스러워.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자신의 노력이야.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저 처음에 거짓말한 거 아직도 미안해요. 됐어. 그건 이제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었어.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저도 사랑해요, 아빠. 세 사람은 함께 걸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로 시작됐지만 결국 진심으로 끝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들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의도로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민지는 잘못된 방법을 택했지만 그 안에는 부모를 향한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결국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께,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는 정직하게, 진심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